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교육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정효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하는데 간단히 이제 저희 연구실을 하는 거를 소개를 해 보면 저희 과학을 한다는 게 사실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저희 같은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을 이해하고 싶은 거라서 시스템이 자연이 되고, 특히 저는 자연 중에서도 생명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생명 현상이고요.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럼 이 시스템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시스템은 저희한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규칙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 시스템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도구가 바로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저희가 모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과학을 설명해주는 어떤 모형이라고 그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가 다루는 모형은 어떤 동력학을 다루는 모형일 수도 있고, 네. 보통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동력학 모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불확실성이 가득한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확률을 이용한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주로 생명 현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형에서 이 시스템을 이해할 때 필요한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개념은 물리학 개념인데요. 물리학의 여러 범주 중에 통계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통계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집단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물리라는 개념 또는 저희 생명 현상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서 이제 궁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다루는 이제 이론으로 정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모형들을 분석할 때 필요한 도구로서 그 기계 학습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게 이제 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그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 싶어서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과학자가 과학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첫 시작은 항상 우리가 가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그 현상들을 쳐다보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항상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설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그 판단을 하는 게 항상 필요한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설 검정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뭐 스튜던트 테스트라든지 그 p-밸류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p-밸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p-밸류가 작게 나오면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p-value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동전 던지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떤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동전이 뭐 앞과 뒤가 반반씩 나오는 정상적인 동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외계에서 온 굉장히 이상한 동전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실험을 합니다, 보통. 근데 실험을 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앞이 3번 나왔어요. 실험을 3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죠. 가설. 보통 이 스튜던트 테스트에서 하는 가설은 보통 기무 가설이라고 하는데, 널 하이포테시스죠. 이 기무 가설을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세웁니다. 동전에서 앞이 나올 확률이 반일 것이다. D가 나올 확률이 반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세우는 가설이고, 그죠? 근데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 이제 다음에 당연히 뒤따르는 과정일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죠. 여기서 하는 가정은 사실 이 실험에서는 이 가정이 굉장히 이상한 가정은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상황에서 동전을 무한히 많이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던지는 실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실험을 딱 해보면 이제 앞이 나오는 횟수를 만약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보죠. 3번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D만 3번 나오는 경우, D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설 하에서. 그리고 앞이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번, 기껏해야 3번까지. 이 가능성이 모든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실험을 무한히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그 빈도수, 상대적인 빈도수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D가 나올 경우가 8번 중에 한 번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앞이 나오는 경우도 8번 중에 한 번이죠. 우리가 관찰한 이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나 이제 2번, 이거는 8번 하면 3번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 무한 반복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p-value라는 걸 생각해요. p-value가 뭐냐면 우리가 관찰한 저 관찰이 있잖아요. 포함해서 저 관찰을 포함해서 더 예외적인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한 거를 p-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p-value가 전부 다 앞이 나오는 거나 전부 다 D가 나오는 게 이 관찰을 포함해서 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8분의 2에서 0.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p-value가 이제 정해지면 우리가 이제 이 기무가설을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은 경우. 유의 수준보다 작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 기무가설이 맞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한 동전이라는 이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가설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p-value 값이 우리가 미리 설정해둔 그 유의 수준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면 그 예외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를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통계에서 쓰는 그 t-테스트의 가설 검정의 그 논리 구조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이제 작업이 이런 작업인데, 요 가설 검정법이만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검정법에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뭐죠? 이 가정이 너무 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점 문제나 아니면 맥주 공장의 맥주의 불량률을 이제 그 검증할 때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같은 조건에서 무한 반복한 실험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을.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생물학에서 어떤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쵸, 같은 그 동물로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학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같은 조건에서 무한 반복 가능한 실험,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적극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틀릴 것 같은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기무가설인데, 그래서 그 기무가설이 틀렸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물에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저 가설을 맞다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었으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무한히 많거든요. 자기의 상상력만 풍부하면.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들 중에 누가 어떤 가설이 제일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 가설 검증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가설을 하나만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설이 기각시키던지 아니면 기각에 실패하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설을 동시에 검증하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문제점이고, 그리고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 쓰는 유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야에서는 0.05 정도로 좀 관대하게 쓰는 분야도 있고, 유전학이나 이런 데서는 0.001 굉장히 엄밀하게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분야마다 이 유의 수준이 달라요. 유의 수준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설을 기각하기도 하고 채택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유의 수준을 어떻게 이제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설 검증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유의 수준이 이제 굉장히 이 가설 검증법의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는 이제 다른 가설 검증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설 검증법의 이름은 베이지안 통계입니다. 통계학 분야에서는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이론인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확률을 기본적으로 다루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률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빈도수, 그 빈도수를 확률로 따지자 하는 게 첫 번째 확률의 정의고요. 보통 우리가 주사위를 엄청 많이 던져가지고 1이 나오는 게 6분의 1, 2가 나오는 게 6분의 1. 근데 사실 정확하게 6분의 1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시행 횟수를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6분의 1에 근접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객관적인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빈도합화의 확률이라고 해요. 그거를 프리컨티스트.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확률이실 거고, 두 번째 확률의 정의는 뭐냐면 개연성, 프로펜시티라고 하는데 개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실제로 이렇게 던져보는 실험을 안 해도 그 주사위가 대칭적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각 그 눈금이 나오는 그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사실 이상적인 숫자거든요. 그렇게 그 개연성을 생각하는 방식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가설 검정 방법의 이 두 번째 이 프로펜서티에 기대는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베이지안 관점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확률의 정의는 이제 어떤 공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학적인 정의로서의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설 검정법이 굉장히 잘 확립돼 있고 되게 멋진 방법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약점들이 있어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가설 검정법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가설 검정 학파를 빈도 학파, 프리컨티스트 학파라고 하고,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그거는 이제 베이지안 학파의 가설 검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금방 들어보셨겠지만 그 빈도 학파의 가설 검정 방법이 굉장히 한계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왜 우리는 그것만 이때까지 쓰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엑셀에 이제 우리가 그 가설 검정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걸 다루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베이지안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도 많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 베이지안 가설 검정법을 저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그 베이지안 가설 검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뭐 저희가 연필로만 다 푸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에서도 이런 서버를 갖추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GPU라는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사실 이 서버에는 전부 다 그 GPU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구입한 이 서버에 저희가 그 RTX 3090이라는 GPU라는 그 GPU 디바이스를 이제 지금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